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율입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난 1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특히 내년 4월로 예정된 재보궐선거, 일단 서울시장, 부산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부동산 대책, 그 다음 뭐 여러 가지 개헌 문제, 그 다음에 대권 주자 문제까지 다양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울러 또 문재인 팬덤, 문재인 지지자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전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김종인 위원장은 내년 4월로 총선된 재보궐선거에서 상당한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최근 통합당이 전국적인 선거에서 지난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에서 계속 연이어 패한 이유가 여당의 실패를 먹고 사는 것이 야당인데, 야당이 그런 자세를 보여주지 못했다. 야당이 여당같이 행동을 하고 야성이 없었다는 거죠. 먼저 내년 재보궐선거의 판이 커진 것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겠다 면서 비교적 낙관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최근 박원순 시장 사망사건과 관련한 국민의 인식도 그렇고 부동산 문제 등 민심이 굉장히 안 좋게 흐르고 있다. 이런 흐름을 제대로 파악해서 통합당이 정확한 대책을 강구하면 상당한 국민의 호응을 얻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상당히 충분히 지금 현세에서는 예측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내년 4월 선거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에 대해서는 참신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염두에 둔 후보는 없다. 대통령 후보와 마찬가지로 남은 기간 관심 있는 분들이 하나 둘씩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 위원장 임기가 내년 4월까지니까, 재보선까지니까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후보는 자기가 공천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김 위원장은 아울러 이제 통합당의 차기 대권 주자와 관련한 이야기도 언급을 했습니다. 내게 통합당 대통령 후보로 누구를 생각하느냐고 거듭 묻는데, 대통령 후보는 국민의 여론이 만드는 것이지 내가 만드는 일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홍정욱, 장승민 전 의원, 김동연 전 부총리 등이 거론된다는 패널들의 질문에는 그 중에 몇 분은 상상컨대 그런 욕망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어떤 그런 대권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대권에 대한 야망을 가졌는지 정확하게 자신은 판단할 수 없다. 그리고 윤 총장이 현직에서 물러나 자신이 의사를 표시하기 전에는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울러 이제 상대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경쟁 구도에 대해서는 이낙연 후보가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우 이제 16일, 오늘이죠, 대부분 선거가 나온다고 하니 그걸 지켜봐야겠는데, 역시 현재로서는 이낙연 후보가 가장 앞서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좀 그런 부분이 있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문재인 팬덤 현상에 대해서 묻는 말에, 그러니까 문재인 팬덤 문파 현상, 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아마 점점 무너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문재인 대통령 핵심 지지층이란 것이 통합당에 대한 반대층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풍요 속에서 지내온 세대들로 30, 40 세대의 의식고자가 굉장히 다르다, 불평등, 불공정, 비민주에 대해서 상당히 감정을 노출하는 사람들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여러 가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도덕하다, 이야기는 계속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실적 나온 것은 없다. 뭐 이렇게 자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당으로서 통합당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원래 야당은 여당이 하는 것에 반대하는 논리를 전개하는 것인데 여당이 100% 잘하면 야당이 희망이 없다. 그 여당의 실패를 먹고 사는 것이 야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과거에 통합당이 그런 자세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선거에서 지방선거, 총선에서 계속 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이건 저도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또 정치권의 화두가 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세금을 가지고서는 부동산이 잡히지 않는다. 쉽게 이야기해서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부동산을 아무리 사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미 부동산 가격 안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미 전부 다 정부 대책이 세금 올리는 것으로 지금 대책을 세웠는데 못 잡지 않았느냐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아울러 이제 기본 소득 의제를 이제 꺼내들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으니까 전 국민을 상대로 똑같은 기본 소득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특정 계층에 대해 재정의 한계를 설정하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 논의를 뜬구름 잡는 것으로 보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서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공상적인 얘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아주 또 나를 세우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사실은 당의 변화가 가장 커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권력 구조를 개편하겠다는 의제의 제의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에서 이제 패널이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에 나설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면서 문 대통령이 먼저 개헌론을 꺼내지 않을 것으로 본 이유에 대해서는 총선에서 다수를 얻은 황홀경에서 아직 빠져나지 못하고 있다. 180석을 얻은 그 환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럼 김 위원장은 개헌할 경우 권력 구조 개편 전망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력 집중이 계속되는 한 지금 같은 상황을 피할 수 없다며 결국 대통령제나 내각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이원 집중제에 대해서는 오늘날 내치와 여기가 딱 맞아 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런 권력 구조는 상상하기 어렵다. 결국은 이원 집중 부제도 안 맞다 이거죠. 안 맞고 결국 내각제를 선호하는 의미로 이제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은 아파트 분양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하야를 하면서 사실은 이 부동산 세제 시장을 완전히 개편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파트 후분양제,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 등을 이제 제안했습니다. 저금리 상황에서 세금 인상 방안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다주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낼 수 있다면 부동산을 아무리 사도 괜찮다. 그렇게 시장 논리에서 맡겨놓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이 아파트를 후분양제, 그러니까 짓고 난 뒤에 분양을 하자. 지금은 아파트를 분양을 하고 집을 짓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시장 경제에서는 유일하죠. 모든 물건은 완제품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데 아파트만은 성금을 주고 뒤에 받는 거죠. 받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아파트로 완전히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는 집을 짓고 난 뒤에 후분양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도 일견 보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일리가 있고 어떤 면에서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오세훈 전 의원은 바로 그냥 당헌 당규에 이걸 집어넣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문제의 어떤 그런 대한 불만, 국민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는 상당히 이제 득표력이 있다. 그리고 아울러 이제
문 대통령의 그런 문바들의 팬덤은 3040 친구들이 이제 계속 주류가 되는데, 이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권에서 일어나는 많은 불공정, 어떤 그런 부도덕함, 비민주적인 이런 것들 때문에 실망을 해서 서서히 무너진다. 결국은 뭐 사라질 것이다. 핵심 지지층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아까 진해원으로 말씀이고 그 두 번째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그러면 당신이 대선 출마할 가능성은 없느냐 뭐 이렇게 또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내 나이가 지금 80인데 덤으로 살 수 있는 사정밖에 안 된다. 과하게 욕심내면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뭐 솔직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김종인 위원장의 이번 그 관훈 토론, 이건 지금 뭐 박원순 전 시장의 어떤 자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민주당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협화음들, 불협화음이라보다 멘붕이죠. 대책 세우지 못하는 여러 가지 국민의 신망을 잃어가고 대통령의 지지도가 지금 40%대로 떨어지는 이런 타이밍에서 지금 이루어졌는데, 아까 말씀드려도 주목할 만한 건 다음 보궐선거에서 상당히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그 후보자들이 아주 건실한 후보자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자기는 자신을 했습니다. 자신을 했고, 반면에 여당의 축을 이루는 이 문바들, 팬덤을, 문재인 팬덤은 이제 서서히 무너질 것이다. 뭐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부동산 대책 여러 가지로 제안을 했는데 이게 뭐 과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이 갖는 비중으로 봐서는 자기 정치 구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그런 대안들이 아닌가, 제안들이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그 민주통합당의 행보를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